중국은 5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수많은 왕조를 거치며 축적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식은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자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귀중한 유산이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불과 10년 만에 이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이를 주도한 홍위병이라는 집단의 등장 때문이었죠. 어떻게 젊은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후퇴시켜버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약진운동이라는 정책의 실패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960년대 초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중국을 빠르게 중공업화하여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약진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처참하게 실패했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지위를 맡다 보니 현실성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낳는 대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은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고 이를 위해 중국 전체를 뒤흔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공산당의 문제점과 관료제의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공산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실패를 수습하던 유소기와 등소평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반정부적 시위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했죠. 그러자 마오쩌둥은 이 상황을 자신의 권력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세력이 우리 사회에 다시 침투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 라고 연설하며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유소기와 등소평에 의해 탄압받던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마오쩌둥을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젊은이들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마오쩌둥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죠. 이들 중 극단적으로 마오쩌둥을 숭배하고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바로 홍위병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홍위병들은 썩어빠진 관료제와 옛 문화들이 원인이라면서 부패한 관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행동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갔고 광기에 사로잡혀 여러 분야로 공격 범위를 넓혀갔죠. 더욱이 마오쩌둥이 홍위병의 행동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라고 지시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이때부터 홍위병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며 어마어마한 만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우선 수많은 지식인을 탄압했습니다. 대학 교수, 예술가, 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잡아 길거리로 끌고 나와 폭행했죠.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정권을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면서 정부기관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문서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죠. 또한 공산당이 허락한 음악만 강요했고 수많은 전통문화들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소림사도 파괴되었고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무술 비급서 등도 모두 불태워졌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은 부르주아적이라며 식당에서 음식 판매를 금지시켜버렸으며 개와 고양이 또한 부르주아들의 짐승이라고 못 기르게 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 신호등의 빨간색 등이 정지신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혁명을 상징하는 적신호는 전진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꾸기까지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홍위병들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만행은 중국의 5천년 역사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는 명분으로 충격적인 짓을 저질렀죠. 황제와 선조들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봉분을 없애버렸으며 각종 문화재들을 훼손하거나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묘를 파헤쳐버렸고 묘비나 비석들을 모조리 파괴했죠. 심지어 공자의 후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나무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원숭환과 악비의 묘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렇게 홍위병에 의해 중국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료들이 파괴되었던 겁니다. 홍위병은 결국 마오쩌둥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팔을 나눠서 권력 싸움까지 했고 나중에는 마오쩌둥의 아버지가 분홍이라며 비판하기까지 했죠. 마오쩌둥은 1968년 7월 28일 홍위병의 지도자들을 불러 운동을 그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농민들에게 배워야 한다며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상산하향 운동을 지시했죠. 그렇게 농촌으로 보내진 홍위병들은 도시 거주권을 박탈당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곧 집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노동력 착취만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죠. 한순간에 농촌으로 쫓겨간 홍위병들은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등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때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숭배했던 홍위병들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지도자에게 버림받고 말았죠. 이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불과 10년 만에 중국의 5천년 역사와 문화를 박살내버린 홍위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